여러분은 혹시 내가 살 집 한 채랑 15억 5천만 원 정도 여유현금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제 상식이 맞다면 요즘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부모님들 그 정도는 다들 준비하셨으니까 영유 보내고 그러시는 거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주되 스스로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야 오래도록 남을 지킬 수 있다.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우리 선조들의 조언인데요. 이 말을 가족에 대입을 해보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려면 귀한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 스스로가 본인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에 자식들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거다 라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의 부모로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이 부모 인생의 최우선 과제가 되다 보니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신고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고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노인이 아닌 중장년층의 사망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엿하게 대기업 잘 다니시던 우리 아버님, 이 가장에 뜻밖의 상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상속세 신고를 위해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가족에게 남기는 재산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돈 잘 벌 때야 하나도 문제가 없죠. 근데 갑자기 내가 아프다거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혹여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당장 남겨진 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여러분 가정에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과소비를 하거나 흥청망청 산 게 아니에요. 알뜰살뜰 아끼면서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보다 자산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엉망입니다. 이게 왜냐? 바로 대한민국 사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올인 형태의 교육 투자는 우리 부모들에게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내가 지금 약간 좀 무리하는 것 같긴 한데 이만큼 우리 애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우리 애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해외 유학 자금, 각종 사교육비, 영어 유치원 등등으로 이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 가족의 미래 안정망인 은퇴 자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한 희생이라고 포장하는 자기 체면은 미덕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전에 깊은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유치원 정도 갈 나이가 되면 다들 한 번쯤 영어 유치원, 줄여서 영유를 보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영유라는 게 뭐냐면 100% 영어로만 생활하면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시설인데요. 선생님들도 거의 영미권 출신 외국인이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유치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학원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 이 영어학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영어 유치원 1년 학비가 1년치 의대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전국 평균으로는 요즘 120에서 130 정도 한다고 해요. 물론 수업료만 그런 거고요. 방과 후 교육비, 셔틀비, 간식비, 식사비, 교재비 치면 저기서 50만 원 정도 플러스 시켜야 합니다. 자, 대충 2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점으로 소득이 많아지는 중장년층, 만 40세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이 중장년층이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이 4,259만 원이에요. 이걸 월로 나누면 월 355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세전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하고 31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평균이니까 좀 더 올려치기 해볼게요. 대충 세후로 차포 다 떼고 월 400 정도 번다고 칩시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세후로 월 400 벌려면 대충 연봉이 6천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적지는 않은 금액이죠. 자, 이 가족이 이제 내 소중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고 가정해볼게요. 월 200 정도를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니 한 달 월급 400에서 이제 남는 돈이 200 정도 됩니다. 이제 남은 이 200으로 우리 가족 생활비하고 공과금 내고 관리비 내고 가끔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 당연히 꿈도 못 꾸겠죠. 아예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빚이라도 안 지면 천만다행이에요.
숫자로만 단순 계산해봐도 월 200 정도의 현금은 연봉 3천만 원의 근로자가 매달 받는 급여 수준이에요. 즉, 내 연봉의 3천만 원 정도를 내 자녀의 유치원비로만 매달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해보면 애초에 연봉 6천의 가장이 자녀를 영유에 보낸다는 건 자기 총 소득의 절반을 유치원비로만 쓴다는 아주 정신나간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정신나간 짓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던 우리 부모 세대들 대부분 맞벌이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해요. 죄책감 속에 살죠. 그래서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무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미안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내 죄책감을 이유로 내 아이에게 말도 안 되는 과소비, 좋게 말해서 투자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게다가 옆집도 보내니까, 내 친구도 보내니까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남들 하는 것은 다 해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쟁 심리가 교육열을 부추긴 결과인 겁니다. 영어 유치원의 좋은 점도 분명히 많아요. 일반 유치원이 원생 15명에 교사 1명이 돌보는데 영어 유치원은 보통 원생 5명을 교사 1명이 돌봐요. 그만큼 집중 케어를 받는다는 거죠. 내 죄책감을 덜기에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일하느라 자녀 케어에 집중을 못해줘서 안 그래도 미안한데 영어 유치원 보내면 영어도 배우고 내 아이가 완전히 집중 케어를 받는다. 그러면 저 같아도 당연히 보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제발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보다 돈이 효자인 세상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헌신보다는 부모부터 스스로의 경제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내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돈이 효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제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어떻게 돈 때문에 애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진실은 뭐냐면요. 본인들 죄책감 덜 나고 애들한테 올인하는 행동이 진짜 이기적인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자녀들 역시 부모가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부모님일지라도 서로가 가진 생활 현실과 부담 때문에 본인 스스로 충분히 효를 다하고 있다고 하실 수 있나요? 대부분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 자식들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애들이 다 커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우리 애들한테 무리한 짐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부모 스스로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높은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자녀가 적극적으로 부모 봉양에 나서기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기대 수명이 예전처럼 60살, 70살이 아닙니다. 90살, 100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은퇴 후의 노년 생활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의료비를 포함해서 노년에 필요한 생활비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조차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데 나를 케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텐데 도대체 누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믿고 영어 유치원이나 사교육에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균형을 찾는 겁니다. 2023년에 나온 KB그룹의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꽤 많이 들죠. 나와 배우자의 병원비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금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이 369만 원을 월 생활비로 잡고 55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65세에 은퇴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55세에 많이 은퇴한다고 합니다. 매월 369만 원. 그러면 90세까지 죽을 때까지 15억 5천만 원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생각보다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엄두도 안 나는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이건 생활비니까 이 돈 말고도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유자금 15억 5천만 원. 지금부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절대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 소득의 절반을 아이 유치원비에 쏟아붓는다?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저는 노후 준비가 자녀 교육보다 무조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내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애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 옆에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면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내 노후를 위해서 정년까지 내가 모아야 되는 돈이 얼만지 제발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